일단 지금 시장이 어질어질한 거는 딱 이유 간단합니다. 이게 너무 간단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전망하기, 예측하기가 너무 간단한 상황인데, 미국의 추가 긴축 우려, 지난주에 PC가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와주면서 지금 긴축에 대한 우려가 훨씬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당장 CME 페드워치만 보더라도 30% 수준으로 0.5%포인트 빅스텝 인상 가능성이 30% 수준으로 올랐어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번 PC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이란 단어를 내놓자마자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크게 높아진 그런 상황을 확인해주고 있다. 연준으로서는 고용시장 등 경제가 탄탄하다라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지 않는 모습이 포착된 이상 추가 긴축을 단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상황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자들이 시장 변동성 급증에 이미 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빅스 이 변동성 지수가 오를 거라는 베팅이 지금 2020년 3월 이후 최대치로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 상황인데 오늘 빅스가 21.67이었어요. 지난주 23까지 올라갔었거든요. 통상 빅스가 22하면 이 변동성 지수에 대해서 좀 안도감을 가지고 있다. 또 30 이상이면 불안한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지난주에 23을 돌파했던 게 올해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이 변동성, 연준의 긴축으로 인한 시장의 어떤 악재 시그널 충격에 대한 대비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강달러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당연히 오늘 지금 환율 보니까 1320원까지 갔더라고요. 저도 가지고 있는 달러를 오늘 재빨리 환전을 했는데 또 강달러의 시대가 당분간은 조금 오지 않나. 지금 달러 인덱스도 상승하는 추세고 뭐 저항선을 좀 맞고 떨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들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미국 투자자들이 신흥시장 투자에 올해 들어서 9% 수익을 남기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추세가 곧 바뀔 거야. 이 강달러 때문에 신흥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 이 강달러, 연준의 긴축, 기정사실화 시켜놓고 지금 여러 가지 다른 관점의 분석과 전망들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00원 돌파한 게 2달여 만에 지금 돌파를 했고 오늘은 심지어 1320원까지 저는 1320원 보자마자 잽싸게 들어가서 가지고 있는 거 다 환전했습니다. 그래서 바트, 랜드 이런 신흥국 화폐들도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지난주 PCI 여파가 꽤 직접적으로 빠르게 시장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참 재밌는 멘트를 했죠. 디스인플레이션 미국에선 아직 아니다. 이렇게 딱 그냥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이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을 해서 밝힌 멘트인데 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굳이 콕 집어서 한 거는 뻔하죠. 지난 FOMC 회의 직후에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인하, 물가 하락 이런 단어를 직접적으로 처음으로 사용을 하면서 사실 시장의 기대감을 훨씬 더 키웠던 건데 그런 것들이 그런 상황들이 보여지자마자 이 CPI, PCE 전부 다 지금 인플레이션 악화 쪽으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예 지금 직접적으로 지금 분위기 죽이려고 이런 멘트를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원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보다 지금 여전히 높다. 그렇죠. 과연 2%까지 끌어내리려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시간이 걸릴까? 뭐 시간이 조금 더 한참 더 걸릴 수밖에 없을 거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는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니 델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노동시장이 견고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시장 플러스 GDP가 2분기 연속 지금 플러스 성장을 했어요. 미국 경제가 안 좋다 그래도 어쨌든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가 지금 확인이 됐고 노동시장은 제롬 파월 의장이 바라보기에도 오이씨 깜짝 놀랐어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견고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경기 침체는 피해가고 하다하다 지금 무착륙 시나리오 이 노 랜딩에 대한 단어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 환경이 굉장히 지금 견고하기 때문에 연준으로서는 지금의 어떤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금리 인상 추가, 긴축 이런 것들을 단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조성돼 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도 제롬 파월 의장이 아니고 제니 델런 재무장관의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더
방점을 찍어서 지금 시장을 누르는 시도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착한 부자님 오셨네요. 네, 이슬님 어서 오세요. 꿀버릇 야옹님, 네, 어서 오세요. 킹크님, 네, 고맙습니다. 네, 로로님도 오셨네요. 네, 킹크님이 오늘 한 잔 안 하신 거에 대해서 다들 굉장히 반가운 반응을 보여주고 계셔서 제가 웃음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좀 이어서 볼게요. 시마샤라는 사람이 이 자산운용사 PGI의 전략가래요. 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양반이 올해 금리 인하 절대 없을 거다. 절대 없을 거다. 2024년까지 기대해선 안 돼. 이렇게 아예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금리 인하를 너무 일찍 하면 인플레이션이 더 오를 수 있다. 이건 아마도 이제 1970년대 미국의 교훈에 따른 예측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의 패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폴 볼커처럼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행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보다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서 보면 훨씬 약하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갑자기 지금 엄청 빡세게 크게 지금 튀어나오다 보니까 아마 단기간에 빨리 더 잡으려고 할 거지, 갑자기 뭐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금리 뭐 동결, 금리 인하 이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조금 더 강도 높은 표현으로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저 잠깐 물 좀 마실게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시경제 환경에 지금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죠. 참 25,200달러 돌파할 것 같다. 계속 재돌파 시도한다. 한다. 이러다가 돌파할 거다.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PCI 발표 직전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측과 분석들을 짚어봤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그나마 다행인 건 23,000달러 위에 있다라는 거고, 23,200달러 부근이 20일 지수이동 평균 부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3,400달러 전후에서 횡보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라인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뭐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200달러 넘어서서 다시 한번 25,000달러 주변까지 나아가야, 그래야지 3만 달러 랠리가 가능하다, 3만 달러까지 열려 있다, 뭐 이런 전망이 힘이 실리게 될 거고, 이번에 23,200달러 부근에 있는 20일 지수이동 평균 지지에 실패를 해서 더 꺾인다라면 21,000달러까지도 후퇴할 수 있다. 뭐 단기적으로는 이런 시나리오로 지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케시 우페드히에 같은 경우가 딱 그 저항 라인과 지지 라인을 저희가 체크할 때 그냥 담백하게 숫자를 잘 제시해 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양반은 분석 새로 나올 때마다 평일에는 자주 올라와요. 평일에는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지금 올라와서 제가 자주 언급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놈의 라켓이 우페드히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석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이런 분석들이 있으니까 저희같이 차트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지지라인과 저항라인이 어디인지를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걸 통해서 저희가 실제로 지지라인과 저항라인을 체크해 가면서 이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너무 간단하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크립토 투자도 도박, 배팅 이런 개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라케시 우페드히의 분석을 제가 자주 가져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지 라인이 어디고 저항 라인이 어디고 그것만 일단 체크를 해도 추가 매수하시는 경우나 신규 진입하시는 경우에 굉장히 아주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보처럼 이제 저항 라인에서 매수하고 지지 라인에서 매도를 하면 맨날 손절하는 거죠. 반대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계신 초보자들에게 있어서는 라케시 우페드히의 이런 지지라인 저항라인 분석은 굉장히 유의미하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가지고 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그놈의 라케시 우페드히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금 멘트의 질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점도 제가 좀 느낍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양반이 지금 바라보기에는 22,800달러 반등 시에는 며칠 동안 25,200달러에서 22,800달러 사이에서 통합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금 25,200달러 돌파 테스트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쉽진 않을 거야. 그래서 25,200달러 돌파 시도가 이루어지더라도 계속해서 22,800달러 그 박스권에서 조정받는 통합의 시간이 있을 거야. 그만큼 25,200달러 돌파가 간단치 않아. 왜? 200주 이동평균이 자리하기 때문이지. 왜냐? 200주 이동평균 아래에서
그 어떤 비트코인의 역사적인 타임을 봤을 때도 강세 랠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다시 말해서 25,200달러 200주 이동평균 돌파가 모든 포물선 랠리의 기본 전제 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25,200달러 돌파 테스트는 할 수 있겠지만 간단치 않다라는 뉘앙스를 이 한 문장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이런 해석을 하시겠죠. 모르시는 분들은 왜 자꾸 숫자 어디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1차원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그냥 하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의 분석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성은 딱 하나입니다. 지지라인과 저항라인이 어디고 이게 왜 중요한지 그걸 해석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중요하니까 이 사람의 있던 이런 분석과 전망들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22,700달러가 만약에 깨질 경우에는 매도세가 붙을 수 있어. 그러니까 20일 지수이동 평균 돌파가 실패할 경우에는 매도세가 달라붙어서 21,400달러 급락 가능성이 있다. 바로 이 밑에가 50일 단순 이동 평균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지라인 저항라인을 좀 체크하시고 추가 매수나 신규 진입을 바라보시기에는 사실 지금 그렇게 막 좋은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는 아마 대부분 인지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렉트 캐피탈의 경우에는 월간 차트를 지금 기준으로 분석을 한 건데 25,000달러를 뚫어내야지 이 상단 트렌드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거다. 그래서 받고 간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상단 트렌드 라인을 항상 이 반감기 366일에서 366일, 396일 이 사이에 돌파를 했다. 그런데 이제 곧 다음 달이 되면 300 며칠이죠? 397일. 다음 달이 되면 397일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뚫어냈을 때 거기다 또 25,200달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25K를 뚫어낸다는 거는 200주 이동평균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하필 이게 지금 또 반감기 직전에 과거에 상단 저항 라인을 뚫어냈던 그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재밌죠? 이런 거 보면은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어떻게 이렇게 패턴도 똑같고 하필이면 이 시기가 반감기 366일에서 396일 사이, 이번에 지금 397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는 약간 역사의 반복성이 계속 된다라고 한다라면, 앞으로 더 나아간다라고 한다라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 포인트가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건 스탁머니 리잘드 건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비트코인 해빙 반감기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감기 직후, 그러니까 반감기 직후 1년 또는 1년 반 뒤에 올타임 하이를 찍었다. 2012년에는 375일 뒤에 올타임 하이, 2014년, 2016년, 그렇죠? 2016년 해빙 반감기 이후에 522일 뒤 2018년에 올타임 하이, 그리고 21년이죠 이게 지금 이제 헷갈리는 날짜가 2021년 11월 올타임 하이, 이것도 해빙 549일 뒤. 얼추 비슷하다라는 거죠. 1년에서 1년 반. 언제겠냐?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가 될 거다. 다음번 올타임 하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조금 추세라는 게 반복되었던 게 지금 4번에 걸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4번째 반감기도 비슷하게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이 조금 드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착한 부자님 말씀처럼 이런 차트 몇 가지만 봐도 답이 지금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에게는 의미가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재밌죠. 지금 이건 월간 차트 기준이고 이건 3데이 차트거든요. 근데 유사한 패턴의 반복성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잠재적인 포텐셜한 더블 바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게 지금 더블 바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게 더블 바텀이라면 그러니까 더 높은 저점을 찍고 간다라는 건데, 이게 이거 빠질지 올라갈지 이게 지금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강세 전망을 견지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번에 조금 약간 이거 더블 바텀인데 포텐셜하다, 잠재적인
추가 더블 바텀 패턴이 지금 확인됐는데 모르겠어 이거 봐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봐야 될 것 같아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거시경제 환경, 미국 연준의 추가적인 긴축에 어떤 우려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캡틴 5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이게 1시간 차트거든요. 1시간 차트 기준으로 지금 상단 저항선을 뚫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파 이후에 지금 지지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제 갈 거다. 지지 받고 갈 거다.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가 지금 25,200달러예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지금 분석가들이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25,2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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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주 이동평균, 200주 이동평균, 200주 이동평균 계속 이것만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클 맥클론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지금 25,000달러 중요성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비트코인 25,000달러 저항이 확인된다라면 그러니까 저항 돌파 못하고 저항을 받는다라면 저항 먹힌다라면 그게 확인되면 위험자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반등하긴 했는데 역풍은 여전히 강력하다. 이 연준과 싸우지 말라. 이거는 그러니까 시장이 연준과 싸우려고 하면 안 돼. 어차피 뭐 이런 게 지금 2022년 지난해 상황이었잖아요. 그게 지배적인 역풍이었는데 올해 1분기까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올해 1분기까지는 연준의 긴축 이슈가 위험자산 시장, 뭐 비트코인 시장이나 암호화폐 시장이나 증시를 장악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아시겠지만 마이클 맥클론은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시니어 전략가고 비트코인 맥스예요. 비트코인 맥스이면서 요즘 들어서 부쩍 이더리움의 퍼포먼스가 비트코인보다 나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자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굉장히 의미 있는 분석들 많이 해왔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화 루시 기억하시나요? 영화 루시 요즘에 이 카지노로 핫한 최민식 아저씨가 그때나 지금이나 참 이런 표정 연기 참 대단하죠. 리얼하고 이 루시를 패러디한 밈이 재밌는 게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이 루시의 영화 한 장면인데 여기 패러디한 거거든요. 만약에 사람이 두뇌 100%, 뇌 100%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아마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를 제대로 다 쓰는 사람만 비트코인을 산다는 얘기를 이 루시의 한 장면을 이렇게 패러디를 해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어서 요즘같이 조금 이 심란한 시기에는 이런 거라도 좀 보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비트코인 100달러일 때 올라가자 힘겹게 올라가는 것 같고 2만 달러 때 가자 힘겹게 가자 이러고 있는데 69,000달러 딱 오니까 거의 이제 산꼭대기 정상이 온 것 같아. 그런데 더 길게 봤더니 야 100만 달러까지 갈 길이 멀어. 아직 많이 남았어. 그냥 천천히 가면 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요즘같이 좀 단기적으로 시세가 1월달에 또 워낙 비트코인이 40% 랠리를 해줬다가 지금 또 빌빌거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마음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거 보시면서 조금 좀 길게 관점을 가져가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